지난 어디 보자 게임. 오케이. 원래 그쵸. 경기도 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과학 연수원이죠. 연수원이 다섯 개인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미래과학교육원이라는 연수원 산하에 부설 영재 교육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거기에 계신 아, 그 연구사가 연락이 와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어, 그래서 초등, 초등학생 75명 대상으로 3시간 동안 했어요. 힘든 모델링을. 결론적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신신당부했어요. 줌으로 하기 때문에, 4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야 된다. 근데 실제 수업은 쉬는 시간 없이 쭉 갔어요. 그래서 모둠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소회의실이죠. 소회의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했었고,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오케이.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어디 보자. 음, 이메일로 보냈다. 오케이.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로 보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떴네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거죠. 어, 그러니까 이 정도 결과 나온 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거거든요. 일단 뭐 내용도 굉장히 좀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 가능했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햄릿 모델링을 얘기하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까지 갔었다. 뭐 그거 좀 소개 좀 해드렸고요. 제 홈페이지에서 초등이라고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초등 시스템 사고 10회차 교육 커리큘럼. 그 외, 어, 8월 28일부터, 이번 달이죠.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서울 은봉초에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드디어 했어요. 그, 하다가 조금 더 수정할지는 모르겠어요. 요건데, 이제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교과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매칭시켜서 한번 좀 해봤고요. 네, 10회차에 걸쳐서 쭉 내게 나오는데, 이제 수업한 결과물 다시 여기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좀 같이 좀 보게 되실 텐데, 최소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어,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려요. 여기서, 이게 뭐지? 라는 것도 꽤 있지 않나요? 그죠? 들락날락 게임도 못 들어보셨을 건데 그냥 욕조 모델이 아주 간단한 거고요. 메모드 게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주사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지 재밌습니다. 애들이 환장합니다. 말하자면 주사위를 던져서 그 어떤 주사위가 나오면 새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더 줘. 어떤 주사위가 숫자가 나오면 어떤 숫자는 죽어.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가 메모드예요. 메모드. 그래서 처음에 메모드를 20마리씩 다 줍니다. 그러다가 휙휙 던지면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숫자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총 20개의 주사위에서 예컨대 1번, 2번이 나온 1번, 2번 주사위는 몇 개? 4번, 5번 주사위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있죠. 그죠? 매번 이렇게 휙휙 던질 때마다. 그럼 그 나온 숫자가 바로 의사결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메모드가 사라지기도 하고, 메모드가 새로 새끼쳐서 새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그거를 그래프로도 그려요. 그래서 수학하고도 연결되고. 하여튼 재밌는 게임이고, 나무 벌목 게임은, 이건 이제 딜레이 효과를 아이들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동화책 구조 분석,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해당 의 내용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OTG 이야기 나오고, 행위 모델링은 한번 넣어봤어요. 두 시간 만에 해보는 거. 이름만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그거고요. 인과관계. 근데 이등변 삼각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 안 하셨어요. 이건 했나? 기억나세요? 아, 이등변 삼각형을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6명 기준으로 한번 움직인 이유가 요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나중에 요것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한 다음에 요걸로 해서 연결시키게 하고 한 바퀴 돌아온 것을 찾아서 피드백까지 가는 그런 게 좀 있고요. 인과관계 게임이라고 일부러 그냥 이 전체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늘 이제 요거를 많이 밀고 있어요. 게임과 함께하는 MIT 창의력 교실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최종적으로는 제목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고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뭐 실제 음봉초에서는 제목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밀고 있어요. 15년부터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게임 하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요새는 인공지능 사용하는 게 쉬우니까 아이들도 다 1인 1 전자기기가 다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것이 조건적 인과관계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근데, 어, 하여튼 해보려고 해요. 예. 시제 여차하면 요 7차 시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요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아요. 자, 추론 사다리는 또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다리 타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빌드업한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예컨대, 우리 참여 안 한 사람이 항상 피해 보는 거죠. 이 김지은 오늘 참석 안 했죠? 뭐 이런 거. 예컨대 김지은 씨가 김지은 씨가 어떻게 얘기할까? 김지은 씨가 참석 안 했어 오늘. 그 이유는 뭘까? 이거예요. 그 이유를 그래서 예전에 어, 뭐지? 그 전에도 참석 안 했잖아.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 뭐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우리 이 동기가 줄어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타인지 능력이라고도 하고 오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럴 거야라고 상관관계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빌드업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다리 타듯이. 그래서 사다리 다리 하나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예. 그래서 예제를 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사실 이거는 그 시스템 사고의 명저인 그 학습하는 조직이나
또는 학습하는 학교, 거기에 한 챕터이긴 해요. 근데 이것은 오리지널 버전의 시스템 사고다. 이게 시스템 사고다 하는 것은 아닌데, 시스템 사고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 그걸 한번 들춰내 보는 거죠. 수면 위로. 근데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해. 여기, 그래서 이게 시스템 사고라고 오해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아닌데. 근데 너무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초등학생들한테 한번 좀 해볼까. 그런 게 있어요. 빙산 모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빙산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빙산 모델을 하나 하려면 사전에 피드백이라든가 최소한 아키타임 간단한 것 좀 해서 빙산 모델까지 가야 되는데 추론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게 모델이었구나. 멘탈 모델이구나. 빙산 요 학습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썼는가? 복사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근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 차시에는 그래서 우리 동네 문제를 뭐 2시간이 될까 모르겠어요. 뭐 그래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수정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은 참석 못 하신더라도 이런 시간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소개를 좀 할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 광고도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교육자들, 당장 9월 8일에 충청도에서, 충청도 교육청에서 교장, 교감들 대상으로 연수가 있는데, 음, 제가 2시간 동안 뭔가 연수를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초등이니까 요것도 광고를 할 거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메일 리스트 2,000개 정도 되나? 거기서 이제 한번 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알릴 거거든요. 자, 알리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어, 우리가 용역 사업을 신청해서 딴다는 있지만 그 용역 사업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도 야, 이런 식의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뭐 광범위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나 또 다른 이렇게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버전의 사업을 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음. 그래서 뭐 10차시, 10차시까지 못 가면 뭐 2차시라도 얼마든지 그냥 사장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것을 보여줘서 와, 10차시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사정이 안 돼요. 뭐 2개밖에 못 하겠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골라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말하자면 하나의 모듈화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최근에 제가 피리 꽂힌 게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를 나누면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저는 시스템 사고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대외적으로 광고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마 그 얘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시스템 사고를 품에 안고 같이 살겠다라는 선언이었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어요. 네. 어, 그렇다고 시스템 사고와 뭐랄까 이혼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주체와 시스템 사고와 같이 평생 사는 거예요. 어, 그게 뭐냐? 어, 리제너러티브 이코노믹스라는 개념이에요. 한번 제가 언급한 적 있었나요? 음,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서 보면 참, 아, 소나티브, 어디 보자. 이렇게 있죠. 리제너러티브 이코노믹스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걸 소개하고 있고, 요 분이, 요 분이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분이 그 재생경제, 리제너러티브 이코노믹스의 근간이 되는 도넛 경제학. 여기 보면 도넛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넛 경제학을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같이 결합해서 재생경제학을 확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재생경제학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리지널 재생경제학 채널이 있는데, 어? 왜 쉽게 안 보이지? 재생경제, 리제너러티브 이코노믹스 채널.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재생경제학의 필요성은 어떤 거냐면, 기존의 경제 개념이 이 지구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이거예요. 기존의 경제학 개념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경제를 받아 보니 자꾸 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경계를, 시장 이카노믹스, 경제학이라는 시스템의 경계를 마켓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사고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의 경계를 확장해 간다. 확장해 가는 순간, 어라? 과거에는 일방향으로만 관계로 생각했는데 피드백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확장해 봐야 이게 저거랑 연결되네를 알게 돼요. 시스템을 확장해 봐야, 아하, 내가 더 큰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정책 위반자들한테 알려줘서 바꾸는 게 제일 좋으나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전략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경제학 교과서를 바꾸자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경제학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거의 90%, 80%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죠? Regenerative Economics 텍스트북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뿅. 와. 거기에 1장이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1장 이전에 시스템 사고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가 기본이에요. 이러니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들어가니까 시스템이 뭐야? 시스템 띵킹 패턴이 뭐야? 다이어그램이 뭐야? 스탁 플로우가 뭐야? 커서 룹이 뭐야? 세상에. 예, 아주 잘 만들어진 교과서들이에요. 하나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다, 누구나 다 갖다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바웃 디스북 보면,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구글 문서로 다 갑니다. 뭐 그럴걸? 여기 있나? 이거.
일단 뭐 이것만 보더라도 다 내용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료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시스템 사고에 대한 자료도 이만큼이고, 이제 이런 기반 하에 여기 보면 이카노미 경제라는 개념을 왜 시장으로만 보느냐. 가정에서 하시는 하우스홀드에 대한 이야기. 집안 살림하는 것도 경제라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4번, 더 커먼스가 있죠. 더 커먼스가 바로 공유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공유지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공유지라 함은 공유지의 비극, 이를 얘기하듯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이거는 활용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활용의 대상, 그러니까 남획이 나오고, 그래서 남획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만 얘기하더라.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공유지는 관계물이라는 거예요. relationship. 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려면 시스템 구조를 당연하게 만든 멘탈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는데, 바로 이런 거죠. 공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존에 멘탈 모델로, 이건 자원이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관계.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외생 변수로 생각했는데, externality, 그 외생 요인으로 바깥에서 오는 요인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도 시장과, 여기 가정, 그다음에 시장, 공유지하고 더불어서 상호작용한 주체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카노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이거야. 이런 게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뿅뿅뿅뿅뿅뿅뿅뿅. 뿅. 오케이, 이거. 네. 요게, 야, 시스템 사고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기존에는 이카나미는 마켓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아니야. 이카나미의 시스템의 경계를 하우스홀드, 마켓, 스테이트, 기업,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공유지. 이 네 개의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라는 시스템하고도 상호작용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가 다시 써질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경제학 시간에서 생태학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예컨대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한 사람은 집안 살림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집안 살림마저도 경제학적인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공식화하는 거예요. 집안 살림도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다. 경제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집안에서만 있었던 나의 활동들을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지금은 그냥 약간 선심 쓰듯이, 음, 그 가사 일도 뭐 예전과 달리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인정받아야 할 활동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이미 사실은 우리 현대 생활에서 복잡성이 증가하니까 가정과 바깥의 활동이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현실은 이미 달라졌는데 경제학이라든가 정책이 또 우리 인식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 갭이 컸는데 이 갭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이 재생경제학이라는 economic generative regenerative economics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데 이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랑 상황이 비슷하고 하나는 때가 참 좋은데 하나는 이 핵심 멤버가 자기가 고등학교 교사로서 경제학 교과서를 수십 년간 써왔던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애도 다 키웠고 50대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나는 그런 당장의 성과는 크게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굳고 묵묵하게 이걸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저랑 좀 닮았고. 두 번째는 지금 EU라든가 몇 개 국가에서는 경제학 교과서를, 교과서 전체, 특히 IB 학교,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학교 있죠. 국제학교. IB 스쿨에서는 교과서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래요. 그 타이밍이 너무 좋다. 이 바뀌려고 할 때 그때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 사고만 일단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창직이라든가 창업 뭐 이런 활동도 하셨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기존에 각자 따로따로 하셨던 그 활동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다. 어떻게? 실제 이 커리큘럼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아주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다양하게 활동하셨던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마무시한 무기가 우리한테는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시스템 사고 교육에서는 제일 첫 번째 무기는 융합 교육이다. 말로만 떠드는 융합 교육이 맨날 스팀 교육 얘기한다면서 뭐 미술 얘기하면서 수학 얘기하고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융합 교육은 삶이 융합이기 때문에 삶의 다양한 면들이 연결되어서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사고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마케팅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무기가, 두 번째 접근이 환경. 환경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은 정치, 사회, 경제 다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에서 막 얘기 나오잖아요. 공유주의 비극이니, 기후 변화니,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계속 나오는 주제예요. 그죠? 정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환경. 왜? 안타깝게도 환경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영원한 주제예요, 우리한테는. 세 번째가 경제죠. 경제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이제는. 네. 특히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초등학생한테도 경제학 개념이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의미가 뭔지 알려줘야 된다라든가 주식 시장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저 주식 시장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동의를 받고 있어요. 예. 경제 개념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대체대조표, 그러면 다 경제 개념을 대체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알아야 되고, 주식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부동산의 개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재생경제학 저 개념이 탁 들어가는 순간, 어마무시한 차별화가 딱 되는 거죠. 저거 말 돼.
내가 저거를 다 이해를 못하지만 맞아, 맞아, 저거 돼. 라고 동의를 받아요. 이 경제학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것까지 아세요? 오,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는 환경이라는 거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던 환경 큰 주제랑 바로 연결돼서 더 파워풀한 우리의 엔진이 될 수 있다. 그런 흥분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 이게 제가 선언을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이제 발등을 찍었어요. 뭐냐? 네. 다음 주 금요일 날에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술대회에서 제가 요거를 소개하는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하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날 시간이 제가 안 돼요. 마음에 이렇게 이미 심리적으로 몸은 한가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바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발표를 세 개나 하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재생경제학에 대한 발표 하나와 이거는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시스템 사고가 가능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제가 매주마다 하는 이 뭐죠? 국제 회의가 하잖아요.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이미. 자, 오케이, 이렇게. 예. 이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킨더가르텐? 네.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도 시스템 사고를 했다. 근데 이 시스템 사고를 부모 상담하고도 연결되기까지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발표를 좀 했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수정을 해서 이번 다음 주 학술대 발표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놀라겠죠. 네. 이제 그 정도? 그 정도.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경상대에서 음, 벌써 세 번째 강의를 했는데 경상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그 경상남도 지역의 실제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 활동가들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논문을 안 될까요? 교수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바텀업으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아등바등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조 분석하는 것을 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세개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는 가장 애정이 있는 것이 저 혼자 발표하게 되는 재생경제학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숙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챕터가 시스템 사고를 포함해서 총 5개 챕터가 있어요. 그 시스템 사고는 기본으로 같이 한번 쭉 같이 훑어보고, 예, 근데 인트로덕션, 그리고 네 가지 주체, 가정, 시장, 공유지, 그다음에 국가. 그각 챕터별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라 한다면 뭐 중복해서 예컨대 신봉경 이미진 선생님이 더 커먼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김난희 선생님이 하우스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최소한 각자 한 챕터는 담당한다. 근데 그거를 혼자 할 수도 있고 복수로 같이 할 수도 있고 한번 훑어보는 거지 일단 훑어보고 영어로 와서 좀 거시기 한데 요새는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그 긁어다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 진짜 인공지능이 아니어서 어떨 뻔했어? 뭐 이런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예컨대 뭐 하우스홀드다. 와, 씨, 하우스홀드 이렇게 많아. What is household? 정의가 나오고 막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우스홀드도 시스템이야. 얘기를 하고 쫙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야. 어, 하우스홀드 사이즈와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가족 구성,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긁어서 뭐 어떻게 됐든 복사해서 어디 봅시다. 근데 신규 구글 문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응, 들어왔네요. 그죠? 그럼 제목은 뭐 완성됐어요. 어,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을 또 챕터별로 던져서 번역해줘 할 수도 있고 내용을 나한테 설명해줘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인공지능 보면 뭐 클로드 또 챗GPT 다 좋아요. 예.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노트북 LM이 이럴 때 아주 괜찮아요. 새로 노트북 만들어서 방금 그 문서를 구글 닥스 문서를 갖고 오는 거죠. 방금 만들었네요. 그냥 갖고 와요. 그러면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설명할 거예요. 그 동시에 AI 오디오 오버뷰를 클릭하면 얘가 이 내용을 알기 쉽게 대화체로 만들어주잖아요. 놀랍게도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게다가 여기에서 이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여기 보면 보고서 있죠. 보고서에 보면 학습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희 선생이 되어서 문제도 출제해줘. 어, FAQ도 있고요. 학습 가이드 볼까요?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벌써 했네요. 그러면 더 흔해졌습니다. 출처가 어디야? 이거네.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죠? 네. 가구 규모는 국가마다 뭐라 다르대. 누가 그래? 출처가 어디야? 이 내용 어디서 그랬어? 아, 여기서 그랬잖아요. 또 소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 각주들이 주어진 소스에서만 갖고 오기 때문에 소위 착시 효과, 할루시네이션 효과가 없죠. 학습 가이드, 스터디 가이드 만들어졌네요. 클릭해 볼까요? 퀴즈. 파틸 가족의 거주 형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생각해 보는 거지. 정답 있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문제와 정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답은 가리고, 셀프 스터디 되는 거죠. 에세이 형식의 질문도 있네요. 예컨대, 파틸 가족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에세이 형식의 질문을 얘가 받았어.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지? 모범 대답도 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물어보는, 논의하시오라고 AI한테 질문하는 거지. 질문하면 뭐라 떠들겠죠. 음. 그게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어려워서 공부 못해요. 아, 싫어요. 이런 말은 못할 거예요. 그죠? 영어라서 못해요. 이런 말은 못할 거예요. 그죠?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어. 예. 자, 논의하시니까 이렇게 논의하네. 예. 이 남은 게 뭐냐? 남은 거는
와,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네. 어, 평생 학습이에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도와주는 도구가 없어? 무슨 소리인지. 도구가 많아, 이젠. 네. 뭔가 또, 이렇게 닫으면 되죠. 네. 아직 오디오는 아직 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만들어 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주에, 혹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네. 그, 지난주에 제가 못 들어와서 녹화 모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제 이 재생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유해주신 유튜브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CC를 켜고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래도 한번 들리나? 영어로 한번 들리나? 해서 CC를 안 켜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왜 교수님한테 그 모임을 들어가서 들어봐도 되냐고 여쭤봤나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음, 그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아직 약간 이제 그걸 내가 초등학교 어떤 거를 수준의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링크가? 그, 거, 어, 그 매주 하는 그 모임 있으시잖아요. 아, 예, 그거 이제 발표하신 거, 거기서 교수님이 발표는 안 하셨구나. 그날은. 그 예, 웨비나 얘기하는 것 예, 같은데? 예, 예, 웨비나요. 예, 웨비나. 예. 제가 교수님한테, 저도 그거 이제 들어가서 들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참여한다고 해서 들리지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제 뭐 약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서 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수준도 좀 높이고 싶다. 좀 이렇게 저런 이야기도 좀 듣고 나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아주 아주 나중에 좀 높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재생경제학에 대해서 그 CC를 켜고 봤어요.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만들고 저희도 환경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사업을 만든 건데 경제학이 사실은 환경하고 뗄 수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그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한 게 경제 발전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죠. 사실은 경제 발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안으로 가져와서, 저희 사업 안으로 가져와서 강의를 한들 무리가 되겠나. 되겠다, 이거는. 그냥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생경제학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다 지금 이제 경제 쪽으로 사회적 경제지만 경제 쪽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은진쌤이나 희진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영쌤도 그러시긴 한데 어쨌든 저도 이거를 해보고 싶고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수님이 그때 이제 그 블로그를 만들어라.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저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네. 얼마든지 가능하죠. 블로그 올리는 거야. 뭐, 인용만 하시면 되고,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저쪽 담당자들하고 이제 곧 이제 학술대회도 발표까지 했었다. 뭐, 이렇게 티를 내면서 연락을 좀 해볼 거거든요. 예. 또, 저 양반들 그 핵심 멤버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제가 9월 달에, 10월 달? 9월 달 네덜란드 갈 일이 있어요. 간 김에 만날 수 있을까나? 뭐, 그래서 한번 연락을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재생경제학은 우리 시사협 이 대표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하게 하고 글로벌리도 알려서 어, 거꾸로 그러니까 수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야, 한국은 시사협의 하잖아. 라고 다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누군가가 재생경제에서 관심 있어서 연락할 일이 있는데 몰랐어? 야, 시사협의 연락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게 이게 제가 만들고 싶은 판이에요. 해봤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도서 사업도 한다고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번역해서 도서를 출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뭐가 싶기도 됐든. 해요. 근데 네. 핵심은 딱 강의한 형태로, 강의 형태로 또 이게 1년짜리 프로젝트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 한 몇 년 동안 볼 생각이에요. 난 평생 볼 건데, 평생 보고 싶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1단계는 학습, 그죠? 내부 학습하고, 2단계는 강의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3단계는 강의안을 근데 3단계가 4단계가, 그러니까 2단계와 3단계가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라서, 어, 완성되지 않은 강의안이라도 이따 치고, 강의할 준비가 됐으니까 강의 기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또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나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또 이슈화 되고 블로그도 되고 뭐 어떻게 되면 뭐 책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갈수록 이 책에 대한 시장이 좀 계속 바뀌고 있어서 굳이 책 형태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계속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는 저는 또 최근에 계속 종이책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막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서 이 종이책 또는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책이란 형태, 그러니까 이북이든 종이책이든 이 책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 텐데, 왜냐면 요새는 쇼츠, 뭐 동영상, 유튜브 이런 걸로 좀 컨텐츠를 소화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또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대중성을 생각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신봉기 선생님, 제가 다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말할 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목하면 얘기하는 거지. 누르면 수도꼭지가 틀어지는 거야. 이렇게. 제 의견을 신봉기 말씀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원래 또 학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이렇게, 아, 들으면서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 물음표와 느낌표가 같이 있는데, 저는 원래 또 좋아해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성장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얼만큼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어서, 저는 뭐, 오케이. 만약에 찬반을 만약에 선택하라면 저는 음. 하고 싶습니다. 그 필수는 아니에요, 진짜. 왜냐하면 이거 아니더라도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걸 뭐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예, 기은진 아 네, 저도 공부를 좋아는 하는데, 그 언제 더 열심히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강제력이 주어졌을 때거든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DSM 사고 작년에 이게 열심히 배웠던 이유도, 뭔가 파격적인 제가 오해했던 그 숙제의 양이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한 장씩인 줄 알고, 그렇게 시스템 사고 그걸 루프로 그렸던, 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뭔가 하기는 되게 싫어하는데, 뭔가 강제력이 부여되면 더 열심히 하는 편이라,
그래서 만약,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시스템 사고 자체도 아직 다 모르는데, 오케이. 예. 이코노믹스까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라면 그 대신 저는 그 시스템 사고의 뿌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하고 싶고 격가지로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전 하라시면 잘 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알았어요. 강제력을 부어주시면. 근데 오케이. 이게 자유롭게 해보세요 하면 절대 안 할 상이라서 저는. 그래서 강제력을 좀 선생님처럼 강제력을 좀 부어주시면 아직 마흔 넘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자, 이미진 쌤, 예. 일단 교수님이 시스템 사고와 결혼하셨고 이제 또 다른 뭔가를 그럴 정도의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 대세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리고 왜냐면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어. 네, 사실 경제 교과서가 저희 나라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없으니 언젠간 생길 거고, 금융 쪽에서, 경제 쪽에서 저희 나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흐름을, 좀 만드는 것도 이 타이밍이 참 좋은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좀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저의 이제 용량을 생각했을 때 조금 걱정된다라는 거고요. 하고는 싶습니다. 네. 오케이. 예. 그 정도 해도 돼요. 예. 자, 유재환 선생님. 저도 은진쌤 같이 저도 강제성이 있거나 아니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편이긴 해요. 조금 미루다가 나중에 하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시스템 사고 배울 때 추천 도서가 있었는데 겨울방학 때 읽어야지 했는데 아직 여름방학이 끝났는데도 다 못 읽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를 저는 큰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작은 집이라고 생각해서 병행하면 저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책을, 아, 그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 사이트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한글로 된 책을 가지고 하든, 음, 그래서 텍스트 해서 하나 선정해서 장별로 우리 그야말로 학습하는 형태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저희가 작년에 책을 한 권씩 다 받았어요. 가지고 그 어, 책을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 꼼꼼하게 정독을 아직 못해가지고 그러게 무슨 책이었죠? 도날드 메도즈 쓴 그 책인가? 아니면 빨간색 ESG. 빨간색 표지. 저 빨간색. 예. 그거 아주 좋아요. 예. 근데 그거는 거기에는 이제 인과순환 지도가 없어요. 어, 의외로. 그래서 스탁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니까 모델링의 기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 버전의 시스템 사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그쵸. 빨간 책이 아니라, 그치, 빨간 책이지. 이거죠, 그죠? 이거 받으신 거죠? 그러게. 이것도 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그러게요. 어, 그래서 예컨대 다음 시간에는 1장을 같이 읽고 오세요. 그래서 1장 내용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시면 제가 또 대답해드리고, 제 나름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이런 식으로. 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유재학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1장, 다음 모임까지 1장 읽고 오세요. 1장. 요거 제 1장. 시스템의 기본 법칙이라네요. 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낯선 것이 스탁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고, 일단 오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약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 빈 공간을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하지만 대충 읽어 오시고, 뭐 필요하시면 각자 뭐 메모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면서, 어, 예, 이런 거를 각자 블로그에 올리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건데, 어, 뭐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본인들의 이 언어로 블로깅을 이렇게 하시면 괜찮다. 뭐니 뭐니 해도 내 언어로 다시 써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인 것 같거든요. 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 다음 모임이 일단 다음 주는 아니니까. 네. 어, 고일영 선생님, 네. 네, 다들 선생님들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것 같긴 한데, 저도 아직 시스템 사고를 조금 더 알고 확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고요. 네, 책을 다음에 열심히 읽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네. 김나리 선생님, 네. 네, 저도 지난번 연구회 모임 때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아, 그래요, 돈업경제야. 아, 네, 여름 말만 봤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요. 저도 그 책을 안 읽어봤어요, 사실은. 네. 어, 근데 도서관마다 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 그 인기 도서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어쨌든 그 도서예요. 맞아요. 예. 돈업경제학 책을 들으러 갔다가 이제 연관 도서로 그게 뭐예요? 안 보여. 안 잠깐 보여. 어떻게 그냥 얼굴에 팍 갖다 대봐요. 그치, 그치, 네. 그치. 와인가? 와인?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원인과 발견한 결과의 후에 정석이요?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 네, 그래서 이제 부제가 넘치는 데이터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법. 그래서 제목 이게 표지에 보면 죄송한데 그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죠? 라는 이런 이제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관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으로 그 실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어서 이건 굉장히 쉬웠어요. 음, 쉬워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또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 저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좀 뭔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네,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말씀대로 어떤 강제적인 또 해야 되는 이러한 과제들이 주어지면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말에 그 화성시 수련관에서 기후위기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인권 해서 이제 음,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민주시민교육 그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수업을 이제 제가 주강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에 시스템 사고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켜볼까 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것도 좀 더 고민이 완료가 되면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제 하신다고요? 9월 18일. 오케이. 네. 음, 시간은, 시간 몇 분 하세요? 2시간 프로그램이에요. 오케이. 네. 기후위기와, 기후위기와 인권. 인권? 네, 기후위기가 인권에서 이제 환경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개인적인 실천, 뭐 맨날 이제 얘기한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한테 얼마나 더 가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될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뭐 정치가의 입장 또는 기업가의 입장 또는 뭐 NGO 활동가의 입장, 뭐 언론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너희들은 지금 그 입장은 아니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 이제 음, 선생님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교환을 해 만든 건데, 네, 9월 18일 날 시연은 아니죠.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하는 거니까. 네, 음.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 뭐, 커리큘럼 이미 만들었다며? 그러니까 만든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스템 사고를 좀 더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발전 조금 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심. 해드려요? 네. 아니, 근데 기존의 네, 커리큘럼하고 많이 충돌될 것 같아서. 그쵸. 그 어, 부분을, 그러니까 네. 동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음, 네. 예를 그 들면요.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 그러니까 잠깐 이제 언급하신 내용,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왜 갑자기 발끈이 하니까 딱 곤두쓰게 되냐면, 인권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제 평소에 강의에 녹아내렸었냐면, 인권이란 말은 쓰지 않았으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어, 시스템의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 변화가 느리면, 환경이나 대표적으로, 느리면 적응할 수 있다. 근데 빠르면 어떻게 된다? 이 속도가 빠를 때가 문제다. 속도가 빠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까지 노아의 방주에 태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여기에서 인권이라는 이슈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인권의 보호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까지 안전지대에 데리고 올 것이냐의 문제. 근데 약간 역할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감염병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그걸 합니다. 감염병만 나오면 이제 요거 감염병 시뮬레이션 융합교육 거기에서 이게 일부는 그냥 욕조 모델 인플루 아웃플로에서 환경 오염 발생을 줄이는 노력은 오히려 환경 오염 총량을 늘리는 거라는 약간 충격적인 그런 걸 던지고, 이분은 수련 연못을 얘기하면서 어? 이렇게 급속하게 달라진다고? 예, 충격을 주고, 3분은 그 욕조들이 연결됐을 때 감염병의 구조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한 건데, 이, 이 감염병 시뮬레이션에서는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왜? 제가 계속 던지거든요, 질문을. 도중도중에. 예컨대,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경제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염병을 살리시겠습니까? 하나 더, 국민들은 뭘 더 원할까요? 즉, 사회적 합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아니야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뭐, 100만 명 중에서 얼마. 좀 더 가서, 이때서야 뭔가 줄여야 돼. 확 줄여. 뭐, 80명, 50명 줄여. 그래서 두니까 뭔가 달라져.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숨겨진 변수를 보면 이미 떨어져요, 갑자기. 이게 익스포넨셜로 훅 떨어지는 요 느낌을 알려주기 위해서 수련 연못을 미리 깐 거긴 해요. 음, 이미 정책이 개입됐던 순간에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때쯤, 아까 아무 일 없어도 요때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 일 없어도 요때쯤 정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책이 개입되는 순간 경제적으로 타격을 확 받아요. 예. 국민들이 따라줄 거냐 이거예요. 이 정책 수용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안 따라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역할놀이가 참여자들은 다 질병관리청 전문위원. 그러니까 정답은 알아. 전문가로서. 사전에 해야 돼. 근데 제가 얘기하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정책이 나가면 국민들이 안 지켜버린다. 여러분들 생각에 국민들이 지켜질 것 같냐? 그럼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거고, 경제가 더 중요한 거야? 감염병,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전이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에 진행 상황이 변하잖아요, 속도가. 사실 여기도 보면 14.8,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할까? 예. 확진자가 13,000명이 생겼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13,000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 13,000명의 변화는 인구 100만 명에 비하면 미미하지. 그래서 하지만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거 알아. 큰일 났다는 거 알아. 근데 국민들이 납득하냐 이거지. 그럼 국민들이 납득해서 이때 정책이 들어가도 되는 상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해를 못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경제적인 불편함을, 불이익을 감수해줘야 돼. 합의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가 합의의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인권, 당연히 인권 중요하지. 인권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권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인권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근데 현실에서는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을 더 살릴 거냐, 즉 인권을 살릴 거냐, 사회적 약자를 더 살릴 거냐, 그래도 경제를 살릴 거냐. 이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이 정답이 없는 딜레마 상황이 항상 생기게 된다. 천천히 진행되지 않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의 변화에서는 말이에요. 네. 근데 기후변화가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훅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홍수 피해가 올해는 커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태양점의 주기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거야.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더 뜨겁고 더 차갑고 홍수가 더 많아지고 이것은 전반적인 기후 변화에는 우상향으로 더 나빠지는 것은 맞아.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심한 거야. 근데 올해의 변화를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어라고 하는 경우와 봐라 말이지. 위험하잖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따라서 뭐 우리 시설의 용량도 평소에 1.5배가 아니라 3배, 4배 이상 늘려야 돼. 그럼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예산만큼 다른 데서 못 써. 풍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냐, 이거지. 뭐 이런 거죠. 예. 이게 저는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답이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선택의 문제구나. 즉, 선택의 문제 이퀄 딜레마 상황, 이퀄 가치관의 문제, 이퀄 공동체 합의의 문제예요. 이렇게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입장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구나, 결국에는. 이 얘기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나라면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길 것인가.
근데 이게 시스템 사고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딜레마 상황은 보통 A 아니면 B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다차원적으로 돼버려요. 왜? A, B가 아니라 C, D도 있어. 근데 이것이 지연 효과도 있어. 지금 당장은 A가 더 중요한 것좀 보여서 A를 했지만 이것이 지연되어서 B, C, D를 다 영향을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를 하더라도 B, C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려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그래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런 식에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긴 하는 건데 인권 딱 얘기해 버리는 순간 좋은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흘러가 버려서 오히려 단선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드립니다. 김나리 선생님한테. 네. 일단 그런 고민을 좀 안고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2시간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일지는 또 다른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같이 하시는 분들과 또 합의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그램이, 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서 이번에도 교장 교감들 대상으로 1시간 해달라고 해서 안 하겠다니까 몇 시간이야? 2시간 이상 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안 되는데 1시간 40분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해서 1시간 40분 안에 저걸 끝내야 돼요. 어떻게 후다닥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솔루션이라기보다 한번 땅 던지는 네,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일단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정도에서 그냥 던져주고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요 정도까지 합니다. 예. 방금 김난희 선생님 커멘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한 거에 대해서 혹시 커멘트 하실 분 계시나요? 의견이라든가. 오케이. 뭐 계속 같이 고민해 봅시다. 네. 이게 환경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다 알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인권이 중요한 건 다 알아. 그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돼. 다 알아.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김나래 선생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각자 준비하시는 또는 뭐 고민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에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연결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좋은 방법이 네, 네,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좋은, 들어서 좋은 케이스죠. 말씀드렸습니다. 김나래 선생님이 본인의 교육 커리큘럼에서 또 오픈하셨잖아요. 대략이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예, 커멘트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벌써 훌쩍 이렇게 지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요. 참 묘한 사람이 보면 볼수록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시스템 사고예요. 예. 지금은요, 바로 어제 올라간 내용인데, 요거를 풀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국가 경제를, 국가 행정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이 사람은 시스템 사고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땐 진짜 시스템 사고를 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전체 1시간 50분 분량인데, 이 중에서 18분, 요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즉슨 이렇습니다. 누가 발표를 해요, 이렇게. 이 사람이 발표를 해요.
이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출, 이게 민간 사회 단체에서 오셨어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렇게 엉터리를 하고 있다. 문제 제기한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냐? 오른쪽에 보면 중소기업들이 수익성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즉, 성장이 잘 되는 중소기업과 성장이 잘 안 되는 중소기업이 있다. 그건 당연하겠죠. 이제 분류를 잘 못했는데 인공지능의 덕분으로 이렇게 3차원을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이지, 예산 집행이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3D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탁 설명한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아주 심플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줬어요. 즉, 정말 성장을 잘하는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집행은 왼쪽처럼 약간 변죽 올리는 것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일면 맞는데 국가 재정은 왜 저렇게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보시면요. 각각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최적이 안 되는 그 시스템의 묘한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라고요. 어. 그냥 우리는 교과서에서 교실에서 시스템 사고 뭐 얘기하는데 리얼, 현실, 그것도 정책, 국가의 돈이, 국가 우리의 세금이 집행되는 그 리얼 현장에서 이 시스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이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각자 한번 숙제로 한번 보시고요. 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짜 한번 정해볼까요? 자, 다음 주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다다음 주는, 음, 저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오전, 오후 다 되고요. 토요일 날 됩니다. 월요일 날 오전이라면 이 시간대. 오후라고 한다면 뭐 6시, 7시 때가 있고 9시 반 시간대가 있죠. 근데 9시 반은 최소한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서. 아무튼 예. 자, 오전, 오후, 저녁. 그러니까 오전, 저녁, 밤. 저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 되고요. 토요일 날 됩니다. 이때 안 되시는 분. 토요일 가능합니다. 토요일 날만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전 토요일 토요일은 안 날, 됩니다. 아, 오전, 저녁, 밤 다 안 돼? 밤은 그, 돼요. 밤은 되는데, 밤이라면 9시 반. 어, 9시 예, 반의 기준은 이미지 선생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미지 7시 이후는 다 선생님이 됩니다. 9시 반이 아니라 좀 더 땡기시면 뭐 오케이도.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이미지 선생님은 토요일 날 몇 시부터 돼요? 안 토요일 돼요? 날은 가능합니다. 몇 시? 다 가능합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싸. 그 토요일 날 저녁 시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이 안 된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30일 토요일인 건가요, 그러면? 30날, 30날. 죄송합니다. 제가 G.O.D 오빠들을 보러 가기로 해서. GOD, GOD. 그러면 저녁과 밤은 다 안 되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일요일 날은 31일 또는 24일. 저녁엔 저는 가능합니다. 31일 날 가능해요. 24일은 안 돼. 31일 날은 저녁은 제가 안 된대. 저도 공연 보러 가서. 31일 저녁은 안 되고, 31일 오전 안 되는 사람.
교회 고일은 안 가시는 되고, 분들이. 고일은 안 되고. 그럼 24일 아침, 저녁, 밤 안 되는 사람. 유재영은 다 안 돼요? 유재영 선생님? 네, 그때 딸하고 이렇게 휴가 계획이 아, 휴가. 있어가지고, 네. 휴가로 그냥 또 넘길까? 그러면, 대학생 개인적으로 휴가를 몇 차를 다녀오시는 건지 프사가 계속 바뀌셔던데. 아, 지난주에는 답사경 갔고요. 저희 딸이 너무 박사경, 바빠가지고, 야, 네, 아, 휴가 못 답사를 멋지다. 가는 가가지고. 집이군요. 멋지다. 그 부러워서요. 9월달. 9월 1, 2, 3, 4, 5, 6 다 돼요. 아까 25일 월요일, 화요일 교수님 되신다 안 그러셨어요? 아니, 정은아 대표가 안 된다고 했잖아. 월하. 제가 못 들었어. 죄송합니다. 토요일밖에 안 된다. 딱 찍어. 죄송합니다. 한 주, 그건 31일 넘어갈게요. 그럼. 날, 31일 날 저녁 시간은 다 안 되시나요? 안 된다고 교수님이 했다. 공연 제가 보러 안 돼요. 가신다고. 제가 안 돼요. 제가 7시에 공연인데, 7시, 오전은 저 가능. 아니, 7시에 교회 막후인데, 가시는 분. 유지환 선생님, 31일 날 된다는 얘기예요? 오전엔 아, 된다셨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회 여기 교회 다니신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침에 몇 시에 가시나? 더 일찍 만나면 아하. 아침에 8시. 8시에 나갑니다. 일요일 아침 8시 하려고 8시에 했는데 나가고 벌써, 예, 오후 필드 4시쯤. 치셨네. 그럼 오후 3시 정도는 안 되죠? 오후 3시 저, 정도는 안 되죠? 저 26일 오후에는 돼요. 뭐가? 26일 오후. 26일? 네, 화요일이요. 화요일 그럼 자, 다시. 오후에 해볼게요. 오후에. 저도 화요일 날, 오후 화요일 몇 시? 날, 오후 4시 이후, 4시, 6시 이 타임. 자, 네, 화요일 오후는 다 날 돼요. 안 되는 사람. 희진쌤 어차피 안 되실 거라. 오케이. 하하하. 밤에는 그럼 돼요. 26일 밤이 된다? 그러니까, 네, 밤에는. 26일 밤이라 한다면, 밤? 9시? 자, 이미진 선생님, 26일 날은 몇 시부터 돼? 네, 된다면. 9시 가능합니다. 9시. 26일 저녁 9시 안 되는 사람. 재밌다, 이것도 해보니까. 그러면 26일 저녁 9시예요. 네. 땅. 오케이. 자, 여기서 끝. 됐죠?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